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0.71% 상승한 44,873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19,69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나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6,061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현재 기준으로 이미 노동지표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상청 건수가 나왔고요. 예상치를 아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급락했는데요. 일단은 비농업 부분에 대한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더 한숨을 조금 놓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년물 금리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어닝을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닝을 발표할 기업들이 있는데 일라이릴리, 로블록스는 이미 어닝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아마존과 업허 그리고 포티넷과 마이크로칩 등 여러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한편 영국의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한 건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현재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0.25%를 인하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일단 BOE의 투표 결과는 7명이 0.25% 인하를 지지를 했고요. 2명이 0.5% 인하를 주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전문가의 예상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시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2025년 기준으로 1.5%에서 0.75%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3.7%로 지난해 11월 예상보다 1%가량 상승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앤드류 베일리 총재가 코멘트를 냈고요. 동시에 영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채택문이 어떤 의미고 이 문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EU 쪽에서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테시라고 불리는 이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정조준한 면세 폐지 및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EU의 이 세 규제 조치가 발표가 난 것에는 아무래도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급증의 대응을 위해서 면세 혜택을 폐지하며 동시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한다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이미 미국에서는 $800 이하의 제품에 면세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게 되게 되면서 이미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 툴박스라는 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디지털 서비스법 DSA와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기존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 조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세관에서 취급 수수료를 신설을 권고하면서 세관의 검역과 규정 준수 감독 비용을 충당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태까지 면세가 되었던 150유로 약 23만 원 미만에 대한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를 하면서 연간 약 10억 유로에 대한 세수 확보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세 동맹 개혁 패키지 신속 채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EU로 수입되는 저가 소포 중 91%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2024년 기준으로 중국산 소포가 41.7억 개였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테무 쉬인이 몇 달 만에 EU에서 7,500만 명에 해당하는 신규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 EU는 특정 대상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 저가 소포 중 91%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국 플랫폼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EU 쪽에 덤핑을 할 목적으로 아주 가격이 싼 물품들을 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미리 대응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입니다. 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에 대한 이 정조준에 나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 어플 많이 다운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서 딥시크 금지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딥시크 보안 우려에 대한 핵심이 이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원은 조시 고타이머, 뉴저지 쪽의 하원이 현재 No DeepSeek on Government Devices Act라고 해가지고 전제 미 정부에 관련된 기기에서는 딥시크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 60일 내 연방기기에서 딥시크에 대한 재거 지침에 대한 말은 요구가 돼 있으며 현재 딥시크 및 후원 기업의 하이플라이어 제품의 연방기기 사용 금지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딥시크의 보안 우려인데요. 딥시크의 AI 툴이 아무래도 중국의 국영통신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미 직원들에게는 딥시크 사용 자제 경고 메모가 발송된 상황이며, 현재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페룻 기준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본다면 딥시크가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서버와 직접 연결된 증거가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웹사이트 추적 기능이 딥시크 외부에서도 사용자 활동 감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딥시크를 현재 정보 관련된 기기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와 슈마콤도 주가가 오른 걸 보면 딥시크의 영향력이 조금씩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ARM 홀딩스 관련 소식인데요. ARM 홀딩스 어제 장을 마치고 실적이 공개됐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RM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9.83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9.47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EPS 또한 예상치의 30%가량 더 높은 수치인 0.39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이던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주당 0.53달러에 해당하는 EPS보다 훨씬 더 낮은 0.48에서 0.56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매출 또한 예상치였던 12.3억 달러를 미달하는 11.75억 달러에서 12.75억 달러를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AI 투자 둔화에 대한 신중한 전망이 나왔으며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조정, AI 관련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락에 동글들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넣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에버코어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운영 마진의 전망에 주목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게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ARM 홀딩스 발음이 어렵네요. ARM 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5%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